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3장 옥내배선 공사의 이제 11번, 자, 저압 옥내배선 공사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저압 옥내배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압, 자, 옥내배선을 할 텐데, 자, 저압 옥내배선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알아봤고, 자, 옥내배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자, 1번 사용 전선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저압 옥내배선은 자, 단면적, 자, 몇 스퀘어짜리 이상을 쓰더라. 자, 옥내기 때문에 어떤 전선을 쓸까요? 연동선이 기준이 되겠죠. 연동선이 옥외면 경동선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옥내 공사는 연동선을 쓰는데 몇 스퀘어짜리? 2.5 스퀘어 자 이상의 연동선을 쓰고, 자, 몇 스퀘어짜리? 1 스퀘어짜리 이상의 MI 케이블을 쓰더라. MI 케이블. 제가 우리가 설비 기준 첫 시간에 전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케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압의 케이블, 고압의 케이블, 특고압용 케이블. 그렇죠? 그때 저압의 대표적인 케이블이 뭐가 있다 했어요? MI 케이블이 있다 했죠. MI 케이블. 그때 MI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몇 스퀘어짜리? 1 스퀘어짜리 이상이 되더라.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이 두 가지가 되더라. 2.5 스퀘어짜리의 연동선이냐, 1 스퀘어짜리의 MI 케이블이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압, 자, 저압의 자, 옥내 간선의 시설입니다. 자, 간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전에서 이제 자, 어떤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가 와요. 자, 이런 거 우리는 급전선이라고 하죠. 선을 보내주는 걸 급전선이라고 하고, 자,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요. 이제 자, 이런 선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는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그다음에 이런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분기선. 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시자고요. 저압 옥내 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고요. 자, 전선은 저압 옥내 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 사용 기계 기구의 전격 전류의 합계 이상의 허용 전류가 있는 것이야 되더라. 해서 우리가 자, 여기에 간선에 흐르는 우리가 간선의 허용 전류 값을 또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IA를 간선의 자, 허용 전류라고 할게요. 허용 전류. 자, 이 간선의 허용 전류는 분기선에 흐르는 전류값 가지고 구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구하냐 이거야.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볼게요. 거기에 자, 가나 해가지고 나와 있죠.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격 전류에 얼마를 두냐면 1.25배의 어떤 자, 전압의 어떤 배수값을 주고 50A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 그 전격 전류의 1.1배의 허용 전류값을 줍니다. 그다음 3번에 보니까 과전류 차단기에 전격 전류를 구하는 값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에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저압 옥내 간선에서 자,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 자, 두 번째, 자, 뭐가 있냐면 자, 요게 될 거예요. 과전류 차단기에 자, 과전류 차단기에 자, 전격 전류를 구하는 자, 부분에 관련된 문제가 부분의 내용이 우리 지금 옥내 간선의 1, 2, 3번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해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합니다. 두 가지로. 그 첫 번째가 자,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분기선에 전열기로 쓰이는 전선이 있고, 그다음에 전동기로 쓰이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전열기로 쓰이는 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간선의 허용 전류라고 하는 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분기선의 허용 전류 가지고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전동기의 전류의 시그마는 합이죠. 다음에 자,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을 비교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크냐? 전열기의 전류의 값이 더 크다면 자, 간선의 허용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 플러스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전열기의 전류가 자, 20A고 이 전열기가 30A예요.
근데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예를 들어서 10A래. 누가 커요? 전열기 값이 크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돼. 20, 10, 30. 그래서 총 얼마? 60A 전류가 간선에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는 누가 크냐면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가 자,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보다 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간선에 흐르는 허용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 자, 곱하기 K배 플러스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공식은 요게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K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요, 이거.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값. 자,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예를 들어서 50A보다 자,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이 KB는 몇 배를 하냐면 1.25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50A보다 커요. 클 때에는 이 KB를 몇 배 하냐면 1.1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핵심 예제 13번 문제를 보시자고요. 1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저하복내 간선의 시설 시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20A이다. 전동기의 전용 분기회로에 있어서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전열기의 얘기가 없으니까 이 부분이 없어지면 되겠죠. 그럼 예제 13번 문제를 보니까 간선의 허용 전류는 전동기의 전류값 곱하기 K배로 하시면 되겠네. 그때 전동기의 전류가 지금 몇 암페어입니까? 20A네. 근데 50A 이하니까 몇 배? 곱하기 1.25배. 그래서 얼마나 나옵니까? 25A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보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값이 없다면 이거 무시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0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과전류 차단기에 전격 전류를 구하는 식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에도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 이것도 첫 번째, 과전류 차단기의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하냐? 전동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 곱하기 3배 합니다. 3배 플러스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의 합으로 구해요. 두 번째, 자, 어떻게 구하냐? IA가 뭐예요? IA 간선의 허용 전류지. 간선의 허용 전류 곱하기 2.5배를 해요. 2.5배. 자, 이 두 가지를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자, 비교해가지고 어떤가? 자, 작은 값을 과전류 차단기에 전격 전류 값을 우리가 선정을 해요. 이해되시죠? 자, 이 두 가지씩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옥내 배선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압 영역에서는 전선 부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저압의 간선의 허용 전류와 과전류 차단기에 전격 전류 구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제 고압을 볼게요. 고압 옥내 배선. 자, 고압 옥내 배선을 보니까 똑같이 거기도 이제 전선이 나와 있겠죠. 전선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고압 옥내 배선입니다. 고압 옥내 배선. 고압 옥내 배선을 보면 자, 전선이 몇 스퀘어짜리를 쓰냐면 6스퀘어짜리 연동선을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선은 자, 6스퀘어짜리에 자, 연동선을 씁니다. 자, 연동선을 쓰고 자, 고압의 대표적인 또 케이블을 만약에 쓴다면 고압의 대표적인 케이블이 뭐가 있었어요? 자, 이건 이제 옥내 배선이니까 자, CD 케이블이라는 거 하는 게 있었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압을 가지고 애자 사용 공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고압 옥내 배선은 전선은 6스퀘어짜리 연동선을 쓰고요. 고압의 공사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저압에서는 우리가 자, 광공사, 덕트공사, 몰드공사 총 9가지 공사 방법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고압은 자, 세 가지가 뭐냐? 애자 사용 공사가 있고요. 애자 사용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를 합니다.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어떤 공사 하냐면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해요. 케이블 트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케이블을 받쳐주는 공사. 그죠?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애자 사용 공사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저압 부분에서 자, 전 시간에 저압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애자가 있어. 자, 여기도 이제
여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때 전선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겠죠. 전선을. 자 전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압이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가 2.5cm. 자 저압일 때 2.5cm. 전선과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2m.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고압도 마찬가지예요. 고압이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조용제의 이격거리를 좀 더 띄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일 때는 이게 몇 cm입니까? 전선과 조용제의 이격거리가 이게 5cm. 그 다음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8cm. 지지점 간의 거리는 똑같이 몇 미터? 2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압일 때 몇 배? 2배. 저압일 때 몇 cm? 2cm 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지점 간의 거리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세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의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안전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거기다 이제 안전율이라고 써놓고 안전율은 얼마가 돼야 된다? 1.5 이상이 돼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동전선으로는 뭐 고압용의 캡터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압 옥랩에서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또 공부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선은 6스퀘어짜리 연동선을 쓰고 자, 세 가지의 공사 방법이 있고 이 세 가지 공사 방법에 특징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4번, 핵심 예제 14번을 보시게 되면 자, 다음 공사 방법 중에 고압 옥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점 자, 옥랩 배선 공사에 대해서 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